안녕하세요. 정외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시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이과가 미달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대 세종의 이과에서 이제 미달이 날 가능성이 높은 쪽의 전형은 교과랑 논술이에요. 일단 논술의 일단 그 경쟁률 한번 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제일 높은 게 11.9대 1, 제일 낮은 게 7대 1 이렇게 나왔어요.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약학과 267대 1이 나왔고, 그 다음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25대 1 정도가 나왔고, 가장 아래가 이제 디지털 스퀘어가 3대 1이 나왔습니다. 이 약학과를 일단 제외해 볼게요. 약학과는 일단 제외하고,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왜 25.7대 1이 나왔냐? 여기를 보시면, 요게 최저 기준 자체가, 고대 세종의 최저 기준 자체가, 어, 요거예요. 일단은 수학은 이제 미적이랑 기하를 응시를 해야 되고, 과탐을 응시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빅데이터 사이언스만 일단은 이제 확통의 사탐으로도 일단 지원이 가능한 쪽에 학과가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도 좀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학과, 수학 미적 기하의 과탐으로 응시가 가능한 쪽의 학과의 경쟁률에서는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과의 가장 낮은 학과의 경쟁률이 7대 1이라는데 이과의 가장 높은 경쟁률이 이제 7대 1이 나온 거죠. 제일 아래는 3대 1로 나왔고. 근데 이제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2학 6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세요. 그러니까 고려대 세종 캠퍼스 치고 되게 센 최저 기준을 갖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 미적 기하랑 과탐을 응시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교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교과는 이제 문과를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경쟁률이 이제 정부 행정이 12.5대 1이 났고, 가장 아래가 4.5대 1. 이제 경제 통계 학부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조금 증가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함 6자리에서 대략 요 정도 라인, 근데 문과도 크게 이제 변수가 생길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심하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생명정보, 작년에 거의 5등급이 합격했다라고 나왔었던 생명정보를 제외하면은, 빅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그러니까 확통이나 사탐으로도 지원 가능한 학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경쟁률이 2, 3대 1이 나왔어요. 전자전기는 경쟁률이 2대 1, 반도체 물리도 2.27대 1, 신소재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애들이 거의 이제 미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쪽의 학과거든요. 이쪽 애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스마트 도시, 식품생명, 응용수리, 지능형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소재, 반도체 물리, 전자기계.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최저만 맞추면 거의 다 될 가능성이 높은 2함 6자리를 여기에 못 맞춰요. 일단은 2함 6자리를 못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고, 맞춘다고 해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번에 교과 전형이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여기가 경쟁률 자체가 2, 3대 1 정도가 됐냐? 2024학년도로 보면은 여기 거의 한 7대 1에서 10대 1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교과 전형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보면은 어 일단은 고대 세종의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 평균, 그러니까 과탐이 한 과목만 들어가긴 하지만 최저 기준에서 과탐을 두 과목 응시해야지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즌의 특징이 뭐냐면 과탐 응시자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러니까 과탐을 두 개를 응시하는 인원이 작년에 47.8%에서 이번에 37.8%로 10%가 이제 줄었죠. 그러니까 준 것들이 이제 사탐으로 들어가고 사탐 과탐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 과목만 보면은 비율이 훨씬 더 줄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과탐이라는 거에서는 과탐1, 과탐2 막 이런 식도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원은 훨씬 더 많이 줄었고 오히려 2는 이번에 모집 인원이 이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과탐의 원은 이제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고 2는 증가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 기준, 그러니까 수능 응시 인원, 그 응시 과목이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미적, 기하의 과탐 평균 이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률이 이제 정말 급감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수시 다 끝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겐 정시도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과에서 얘네들이 2025학년도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는 확통, 미적, 기하에 이제 과탐 평균 요거 했었는데 올해는 미적, 기하의 과탐 평균 요렇게 해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과탐이라는 거를 다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를 원래는 작년에도 다 과탐으로 묶었던 애들이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사탐으로도 열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열어준 대학이 이제 고대 세종이에요. 그러면 고대 세종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든 거죠. 왜냐면 나는 사탐, 과탐으로 응시를 했거든. 그 수능을. 아니면 사탐으로 이제 응시를 한 이과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근데 왜 이번에 사탐으로 응시를 했냐? 아니 일단 의대 때문에도 이제 내가 과탐으로 저기 뭔가 지원을 하기 그 점수를 따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다른 대학을 보니까 이번엔 다 사탐을 열어주던데 그래서 나는 사탐으로 바꿨지 아니면 사탐 하나를 응시를 했지 그렇지만 고대 세종은 우리는 과탐을 응시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쪽의 대학이다. 그러니까 고대 세종은 지원 자격조차가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고대 세종의 이과의 경쟁률이 이 수시의 경쟁률처럼 거의 반토막 이상 날 가능성도 이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생명정보공학과 같은 경우 10대 1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가 과탐 두 개를 응시를 해야 됐지만 입시 결과가 여기가 이제 5등급을 보여줬었던 쪽의 학과가 저 생명정보공학과인데 그렇게 특이하게 막 점수가 엄청나게 낮으면은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의 학과들에서는 이런 식도 나온다. 그래서 이쪽에 3등급이 보이는 요 애들, 그러니까 스마트부터 저 밑에 전자기계까지는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생명정보랑 빅데이터랑 뭐 첨단 융합, 이제 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거의 무더기 미달이 나올 수도 있는 쪽의 상황이 이번에 고대 세종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과탐 두 개를 응시한 인원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이과 쪽에서 과탐으로만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 쪽의 대학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사탐 과탐 열어뒀지만 아직도 과탐으로만 응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학들이 몇몇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조금 이제 노리면서 상향 지원 전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시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이과 학과가 미달이 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